안녕하십니까. 일반기계기사 강의를 맡고 있는 조영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계 재료죠. 금속 재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소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 좀. 그러니까 기능사든 뭐 산업기사든 뭐 기사든 전체적으로 다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나온 부분이 이제 기계 재료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금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많이들 알고 있는 얘기일 거예요. 일단 금속 재료 중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 자, 열과 전기가 양도체이다. 무슨 얘기예요? 열도 통하고 전기도 통해야 되겠죠. 그래야 장비를 만들고 어떤 걸 만들었을 때에 전달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전달한다든지 뭐 그 안에 값을 전달하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열도 통해야 되고 전기도 통해야 되는 양도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온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 봤을 때는 플러스 이온이 된다 이거예요. 플러스 이온. 자, 그다음에 가공이 용이하고, 가공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가 가공과 절삭은 분명히 나눠줍니다. 자, 절삭은 뒤에 삭자가 깎을 삭자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 칩이 나와줘야 돼. 칩이 나오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가공. 물론 절삭도 가공의 하나의 분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좀 크게 보면 가공, 단조, 용접, 뭐 전조 이런 것들, 칩이 나오지 않더라도 가공이 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절삭이라는 말을 쓰려고 한다라면 그냥 어쨌든지 깎아야 돼요. 커터를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공이 돼야 된다. 일단 뭐 금속이라고 우리가 소재라고도 하고 피절삭제라고도 하고 금속이라고도 얘기하는 이것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깎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변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공이 용이하고, 연성과 전성이 무슨 뜻이죠? 연성은 길게 늘어나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인성과 연성은 좀 다릅니다. 인성은 질긴 성질을 얘기한다면 연성은 길게 가늘고 엿가락처럼 쫙 늘어나는 부분, 전성은 넓게 펴지는 부분이에요. 쫙 판으로 필 수 있는 부분. 그런 성질들이 있어줘야지만, 연전성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 게 뭐예요? 금이죠. 금, AU. 그런 것들 때문에 요만큼 뭐 14K, 18K 가지고도 뭐라 할 수 있어요? 반지를 만들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연성과 전성이 커서 변화가 좋아야 되고요. 실온이라고 하는 부분은 20도씨 얘기하는 거예요. 상온이라고 하는 건 4도씨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실온에서 고체여야 되겠죠. 물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깎으려고 한다거나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 액체로 되어 있다. 그러면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뭐만 제외돼 있어요? 수은만. 수은은 이 상온, 실온에서도, 왜냐면 이건 마이너스 13.56도에서 그냥 액체로 변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이미 액체이기 때문에 상온에서, 그래서 수은은 제외가 되고요. 결정체이다. 자, 그 다음에 빛을 반사하고, 빛이 반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 반사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도장 처리할 것이고, 뭐 아노다이징 처리할 거고, 이런 것들을 하겠죠. 금속 고유의 강택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회색이에요, 회색. 우리가 그래서 명회색이라고, 근데 보통 이제 일반인 분들은 보면 그냥 은색이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은색은 아니고요. 명회색이에요, 명회색. 그래서 회색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요. 구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황동색이니까 약간 노란색변, 금색빛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광택이 있죠. 물론 광택을 낸다라고 했을 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래 바짝바짝은 아니어도 기본 거는 갖고 있고요. 자, 그다음 비중. 우리가 비중 값이 뭐예요? 내가 있는 부분에 밀도하고 그 안에 면적치에 대한 부분을 다 갖고 있는 거를 비중이라고 그러죠. 비중이 커요. 그래서 이 비중을 4.5 티탄을 기준으로 해서 4.5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중금속, 4.5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경금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경도. 자, 강도와 경도는 다릅니다. 자, 단어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경도는 표면적인 부분이에요. 강도는 단면적인 부분인 것이고, 경도는 위에 부분의 표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단단함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 경도 및 용융점, 녹는 점을 얘기해요. 우리가 뭐 가장 일반적인 게 철이잖아요. 7.86에다가 바로 1538도의 기본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이 용융점을 얘기합니다. 그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하다 보면 주조를 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열이 안 들어가 서멀 스트레스가 없으면 금속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멀 스트레스를 하는 부분이 용융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녹여버려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열을 안 줘도 변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서 이 공통적인 성질의 가장 기본이 되더라. 금속의 성질이. 이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반응이라 그러죠.
우리가 뭐 염산, 황산 이런 거 하면 막 녹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황을 집어넣었을 때 적혈맨짐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나오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산화. 산화는 산소, O2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O2가 빠진다. 결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들어가야지 뭐 어떻게 돼요? 우리 양초 생각해 보실까요? 양초에서 산소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불 꺼지죠. 그런 것처럼 내가 산소와 결합해서 반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줄 때의 말을 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식. 우리 이제 부식됐다 그러면 왜 녹슬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금속이 환경에 반응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액체도 있을 거고 이산화탄소, 뭐 산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른 화합물이 되거나 침식이 되는 이 침식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약간 거묵하게 바뀌잖아요. 그죠? 표피가 생기는 거. 자, 그다음에 환원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자, 산화는 붙이는 거고요. 환원은 돌려주는 거죠. 산소를 뺏기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이거 말고도 탄소도 뺏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뺏길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환원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아, 내가 이걸 뺏기는구나. 자, 그다음에 내열성과 내식성이 나왔는데 여기 내자가 뭐냐면 견딜 내자예요. 잘 견딘다. 금속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견딜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금방금방 없어지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더 하려고 하면 황도 집어넣고 망간도 넣고 니켈도 넣고 구리도 넣고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넣어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 열성은 말 그대로 열에 잘 견디는 성질이에요. 열에 견디는 식자가 이게 내식성이라고도 하고요. 내부식성이라고도 해요. 부식에 잘 견디는 성질.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온도 이상에서 고온에서도 성질이 변하지 않고 잘 견디는 현상. 분명히 열에 의해서 얘가 서머스탯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 그건 적당선이 있는 거고요. 열이 조금만 가도 성질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원하는 만큼의 내가 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열에 견딜 수 있는 부분, 특히나 뭐 보일러라든지 보일러 안에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열에 강해야 되겠죠. 매일 따뜻한 물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주변 환경에 반응하여도 부식이 잘 되지 않는, 그래서 내식성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내부식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내열성, 내부식성, 여러 가지에 대한 내자가 들어가는 성질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뭐 내산성이라든지 이런 거, 아, 견디는구나. 뭔가는 견딜 수 있는 성질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이름에, 아니, 뭐 단어에 대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합금은 자,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뒤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이게 뭐예요? 탄소 공급광이잖아요. 거기다 텅스텐, 크롬을 놓게 되면 우리가 합금강이 돼요. 여기다가 바나듐을 더 추가시키면 여기다가 고속도강이 돼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부분의 것을 해서 금속을 뭔가 집어넣으면서 새로운 것들, 제일 기본이 되는 건 뭐예요? 탄소가 되겠죠. 탄소의 함유량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단단함은 달라지는데 탄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얘기하는 2.11% 이상 들어가면 뭐가 돼요? 주철이 돼버려요. 그럼 못 깎아. 깎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깎일 수야 있겠지만 취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못 깎아요. 그래서 녹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합금은 일단적으로 뭐를 하기 위한 거다? 성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거다. 그 대신 어느 정도의 값을 넘어가게 되면 그 오버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금속과 금속 아니면 금속과 비금속, 아닐 비자예요. 금속이 아닌 거. 그러니까 비철금속이 있고요. 비금속이 있습니다. 비철금속은 철이 아닌 거. 자, 비철금속이나 금속은 철강제인 금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비금속은 나무, 유리 이런 것들, 상자, 스티로폴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용융된 상태에서 융합시키는 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값을 넣는다면 우리가 노에다가 뭘 넣어요? 강을 집어넣고 강에다가 탄소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하면서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니면 금속과 금속을 하든가 금속과 비금속을 압축 누른다는 얘기죠. 꽉 눌러서 만드는 거. 소결이라고 하는 찍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물처럼 고압으로 팍 찍어서 만들어 주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소결합금이 뭐 있어요? 초경. SKH를 쓸 뻔했네요. 자, 초경합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속도강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는 것이 이 소결합금인 거고요. 자, 고체 상태에서 확산, 침탄 처리, 침투시킨다는 얘기예요. 침투시켜서 이용하는 합금으로
부분적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부분적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을 해주겠다. 금속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돼요? 필요에 따라서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금속을 다 변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금속을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당연히 탄소에 대한 부분의 기본을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부분의 이름의 단어가 뭐를 의미하는지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